매니지먼트하고 테크놀로지잖아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기술은 이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부터 해가지고 45까지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요겁니다. 매니지먼트.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얻는 에이지가 뭐냐면 에이지가 뭐죠? 나이죠. 나이과에 상관없이 멘트, 말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얻는 것을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영의 핵심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경영의 아버지인데 1920년도에 그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경영을 처음 확립을 했어요. 예전엔 경제학만 있었는데 경영학을 확립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학문을 만든 거예요. 그게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잘 운영하면 이게 성공할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경영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을 경영을 하는데 이 뭐죠?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생산, 제품을 서비스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뭔가 서비스하는 거죠. 자동차 수리 같은 거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매니팩처리라는 것은 제품도 있지만 어떤 서비스도 하나의 제조업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돈, 하나는 시장을 알아내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건 마켓이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마케팅입니다. 시장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면 그 다음에 뭔가 팔아야 되겠죠. 준비래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내 기술도 있지만은 돈도 있어야 되고 나의 기술과 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거는 사람을 또 써야 돼. 그래서 매니지먼트, 즉 경영이라는 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고객이 원하는 이것도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래서 돈과 기술과 이런 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를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전반적인 매니지먼트에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지도를 한번 놔둔 거고 자 여러분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업 타당성이에요. 내가 사업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내가 돈을 1억을 투자하는데 돈을 1억 투자했을 때 은행에 그냥 이자 2.8%를 받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돈을 1억을 투자해가지고 2.8% 이상의 어떤 수익이 나올까? 그걸 판단하는 게 사업 타당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이제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올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내가 성공하지? 이런 게 이제 도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도출이 되면 내가 실제적으로 실행 계획이 이게 사업 계획서예요. 사업을 하려면 이런 한 큰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게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매니지먼트하고 기술인데 기술은 나의 내부 역량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했던. 그러면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내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죠? 내가 외부의 어떤 환경, 고객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술을 그냥 공부하면 돼. 학교에서. 이거는 세상에 어떤 관심을 안 가져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매니지먼트는 어때요? 사람을 고용하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빌려오려면 세상에 이야기를 잘 해가 빌려와야 되죠. 그리고 또 마케팅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줄지 그런 걸 알아내는 게 이게 결국은 마케팅, 사람, 돈은
외부 환경, 외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자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고요.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했던 외부 환경인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외부의 환경을 가진다는 게 여러분 기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회를 달라. 나의 기회를 달라. 이게 뭐죠? 기회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해지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내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이 가치를 주니까, 저 관심과 배려를 하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회라는 거는 세상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건가, 그게 기회고요. 만약에 내가 관심을 못 받는다면 그게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치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과 배려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니까 내가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다른 데 가면 어때요? 가치가 없는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으니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죠? 세상이 어디에 그런 자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기회입니다. 그걸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사업 타당성 분석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똑같은데 세상에 어디에 가면은 내가 관심을 받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려를 당할까? 그게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내가 좋은 기술이 스마트폰 갤럭시 S3가 있으면 이게 어디 가면 아주 좋은 데인데 아프리카 가서 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죠? 아까 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디에 필요한지 찾아내는 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제품이라도 이런 제품 이게 그냥 컵인데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 컵으로 사용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다른 걸로 사용이 된다. 그럼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장을 발굴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런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내 제품이 좋아서 팔리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를 보고 이게 꼭 컵으로 사용이 안 되고 또 다른 거로 사용되더라도 그걸 찾아가고 봤더니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런 기회가 생긴 거야. 그러면은 돈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져갔는데 이 사람은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야. 그걸 위협이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국 제품들이 이제 기술이 평준화 돼가지고 삼성전자나 그 중국 제품이랑 똑같아졌어. 그러면은 삼성전자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중국 걸 사. 그러면 위협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 한 2, 3년 후에 온답니다. 왜? 지금은 삼성전자께 엄청 좋아 보이지만 그때 되면 중국 제품이나 이거는 차이가 없어지면 우리 같은 그냥 같은 돈에서 한 반값에 똑같은 거 산다면 그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70%가 여기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 만약에 까딱 해가지고 말고 갤럭시 S4 말고 갤럭시 S5를 냈는데 그게 그거더라 이런 이미지가 딱 박혀버리면 사람들이 갤럭시 S5 사겠습니까? 아니면 갤럭시 S3나 S4 이거 쓰고 있겠습니까? 그냥 쓰고 있죠. 그런 삼성전자는 꼬부라져 버려요. 매년 매년 그 3개월에 10조씩 수익이 나는데 어때요? 그게 만약 10조가 아니고 한 5조만 수익이 나버려도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못 나가면 어때요? 주식 폭락해 버려요. 삼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 완전히 이 제품을 이게 단일 제품이잖아요. 갤럭시 S4나 S3는
S3가 나왔는데 S3, 1, 3, 2 이런 말 없잖아요. 무조건 하나로 그냥 S3잖아. 이거 나오고 또 다른 회사 제품기 하나 나왔어. 그랬더니 이게 밀려. 그러면 그 사이에 S4, S5를 만약에 냈는데 한 몇 달 사이에 또 이게 애플 사가 나오는데 이게 잘 되고 이게 밀렸어. 그러면 삼성은 그 사이에 또 이걸 제끼고 다른 걸 낼 수가 없잖아. 어차피 이거를 측면을 기울이고 만드는 데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번 나와가지고 안 팔리기 시작해버리면 이 여파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한 1년 이상은 갈 거란 말이에요. 1년에서 1년 반은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럼 삼성이 1년 반 동안에 그 많은 인원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맨날 나가고 그렇다고 이게 그 다음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 삼성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은 2년, 3년 내에는 초상집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럼 삼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상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하나가 그 회사의 운명을 건다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겠어요? 포트폴리오가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원래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땐 실패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도 실패했다고 해요. 그거를. 뭐냐면 이 갤럭시 S 시리즈 외에도 뭐죠? 이런 것도 돼야 돼요. 뭐 메디컬 쪽에 기계도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삼성 중공업도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게 있으면 자동차 그래 한 5개가 골고루 20%씩 잘 돼가지고 5개가 잘 되면 어때요? 한 2-3개 못 돼도 나머지 3개면 그래도 먹이 살리잖아. 근데 이거 혼자 잘 되고 나머지는 그 가족이 7명 있는데 뭐 자기 현재 다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되면 당황해야지. 그런 상황이라니까.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제가 볼 때 좀 조심스러운 게 현대자동차가 지금 뭔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 폭스바겐하면 어때요? 어떤 느낌입니까? 연비 좋죠. 여러분도 만약에 3천만 대 초반에 3,050만 원짜리 폭스바겐 골프를 살 거냐? 아니면은 3,050만 원에 그랜저 하이레벨을 살 거냐? 하면 어느 거 사겠습니까? 뭐 사겠어요? 그랜저 사고 싶어요? 폭스바겐 사고 싶어요? 다른 거 뭐? 비틀? 파사트. 야, 파사트 멋진 차야. 연비도 좋고 내가 볼 때 파사트가 나도 파사트 사고 싶어. 차 안에 넓고 그죠? 디젤이고 이쁘고 차가 보면 막 하부도 보면 깨끗하잖아. 그죠? 뒤에서 보면 그 링크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잘 안 해요. 내가 같으면 파사트 사겠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올 초까지만 해도 막 웃었어. 그때 뭐 프랑스 어디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런 데서는 잘 나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역전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 제품 차들이 지금 10%를 넘었잖아요. 마켓세어가. 지금 뭐냐 K9이 완전히 지금 죽쓰고 있잖아요. K9이 제네시스 바로 위에 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K9이 외제차 BMW BMW 5 시리즈 520D하고 비교했을 때 그보다 기아 자동차 말로는 7 시리즈하고 품질은 같은데 가격은 5 시리즈로 판매한다 해가지고 그게 컨셉이었거든. 그죠? 근데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이 참 잘해왔어 이때까지. 피터 슈라이어가 참 잘해왔는데 그 사람이 차 디자인을 한 게 아우디하고 BMW 딱 중간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K9을 만드는데 딱 보니까 그 중간에 그릴 있죠. 그 그릴을 중간을 테이프랑 딱 붙였어요. BMW 같이. 그랬더니 완전 BMW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패러디 한 게 나왔어요.
K9에다가 중간에다가 테이프 하나 딱 붙이니까 까만 테이프를 딱 붙여봐요. BMW 그 글이랑 똑같아. I'm not BMW 이렇게 나와. I'm not BMW. I'm not. 그게 완전 한 방 먹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타도 K9 안 사겠어. 왜냐하면 그 잡동사니 전자 제품이 많이 전자 기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루이비통하고 루이비통에는 뭐 기능이 별로 없어. 그냥 가죽으로 된 안에 아무것도 없고 가죽으로 된 그냥 가방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어디 그 쌈지라고 합시다. 쌈지 제품인데 안에 그냥 잔뜩 뭐 안에 뭐 버튼도 많이 들어가고 막 엄청 복잡하게 잘 만들었어. 근데 기능적으로 좋아. 근데 그 쌈지 제품 사겠어요? 아니면 루이비통 같은 가격이면 루이비통 사겠어요? 루이비통 사요. 그거는 브랜드거든. 그 뭐 저 헤더 디스플레이 해가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다 소용없단 말이야. 그냥 쓸데없이 막 넣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기능까지 다 넣어가지고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근데 내줘가지고 뭐 잔뜩 넣어가지고 가격만 올려놓으면 안 사용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엔지니어로서 취직을 했을 때 자꾸 쳐다보면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 능력, 그 다음에 강점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기술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동차만 내가 잘 만들면 친구들 사이에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여자 아까 한 명 꼬시고 한 명은 나이트에서 그런 걸 잘한다면 서로 협업이 되듯이 여러분이 자동차를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뭔가 또 하나 플러스가 있어야 돼. 플러스가. 그게 뭔지를 알려면 이런 거야. 내가 자동차를 공부를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과를 하나 공부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하고 좀 잘 맞을 만한 과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 전기. 그렇지. 디자인, 전기. 그것도 공부를 돼요. 단순히 자동차만 공부해가지고는 졸업한 사람이 자동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만 명은 든단 말이에요. 그 중에 1등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에다 디자인을 공부하면 어때요? 자동차를 공부한 사람 중에 디자인 공부한 사람 나와 하면 한 몇천 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거기서 1등 하기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하고 디자인 했는데다가 전기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거기서는 한 5명,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이 먹고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취직을 해도 그렇고요. 공부를 해도 되고 그 관점에서 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취직을 했어. 자동차 쪽에 취직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위를 디자인으로 들어가가지고 회사 일을 하면서 저녁에 야간 대학을 다녀요. 아니면 사이버 대학을 다니든 그래서 학위를 디자인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위를 취득했어. 그 시점이 2년 후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다가 학위까지 딱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전기과를 해가지고 석사학위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기도 쉬워.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받았을 때 교수님한테 도움이 되면은 받아주거든요. 좋은 대학교에서. 그러면 나는 디자인도 한 데다가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과 나와가지고 디자인도 한 2년 했는데다가 직장 경력도 있어. 그럼 그 친구한테 뭘 시키면은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명문대도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뭐 자동차가 여기 2년 공부하고 편입학원 가가지고 야 열심히 했어. 그걸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 쳐가지고 대학 일반 대학 들어가려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을까? 교수님이 봐서는 어차피 학교도 많고 그리고 공부한 친구도 많은데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이 몇만 명이 같이 막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 차별화도 안 되고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들어갔다 해도 어때요?
그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죠, 교수님. 그리고 거기서 2년 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일반 대학교를 만약에 다닌다면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만약 취직도 안 돼, 취직을 만약에 했어. 취직을 하고 거기 편입해가 만약에 편입했으면 취직을 안 하고 공부를 하겠지. 2년 동안 했을 때. 그래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런데 좋은 대학도 아니야. 편입한 대학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졸업했어. 그러면 더 좋은 대학에 만약에 석사학위를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 취직을 이제 하려고 해. 잘 될까?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다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뭐라도 되면은 그냥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한 2년씩 3년씩 해가지고 한 3개를 전공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것까지 하는데 보통 한 5, 6년 걸리잖아요. 하고 나면 특차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차. 어디라도. 그래서 뭐냐면 취직을 하든 뭘 하든 남들이 갈 때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이래 가면 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기계공학을 했는데 전자회사를 들어가 버렸어요. 저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차가 이쪽으로 갔을 때 저는 전자회사를 가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초질감 있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제가 만족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 제 나름대로는 제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남과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A 분야가 자동차라면 B 분야가 전기고 세 번째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A가 취업에서 중소기업에 다녔었으면 여긴 대기업 한 다녀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이 분야는 뭐 디자인 쪽 회사였다면 여기는 전기 쪽 회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한 2, 3년씩 다니는 거야. 다니다 보면 어때요? 거기 버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좋다니까. 제가 그렇게 다니고 보험회사도 다니고 보험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운 많이 다니는지 알아요? 갑자기 문전박대 하고 들어오지 마라 해서 하나는 상상이 안 되죠. 교수가 그런 과정. 여러분들이 젊을수록 그런 거 다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것저것 전략적으로 많이 해보세요. 캐시어도 해보고 구두 닦기도 해보고요. 구두 닦기 해보면 또 거기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다 해보세요. 하나도 소중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친구들이 내가 직장을 뭐 비리비리한 데 들어가가지고 무시할 거라?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아무리 열악한 데더라도 거기서 내가 한 2년만 버티겠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요. 그리고 나와요. 거기서 계속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2년 동안 전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2시간 뭐 차 타고 가가 거기서 직장 생활 2년 뭐 열심히 뭐 아주 열악해. 진짜 열악해. 그래도 거기 있어도 배울 게 있다니까. 뭘 배우느냐? 그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뭐라도 자꾸 배웠어요. 그 친구들은 뭐 어디 갔는데 나는 여기밖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지금은 좋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크게 보면 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나는 중소기업 어디 작은 데 들어갔어. 거기에 과연 그 친구가 승리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정말 요거밖에 안 하는 거야. 크랭크 샤프트 하나 가지고 맨날 그러다가 나와서 자기가 크랭크 샤프트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 뼈다귀 하나 가지고 크랭크 샤프트 뼈다귀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겠어? 못한다. 근데 나는 아주 그때는 들어갈 때 별 볼일 없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꾸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사장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막 하다 보면 중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나왔어도 회사를 차릴 수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요 옛날에 꿀 팔고 다녔어요. 꿀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친구들 타고 다니고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꿀 영업했는데 꿀 사장이 돼가지고요 돈을 몇백을 벌어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만나면 부러워 죽겠어. 돈이 아니래 그 친구는. 왜? 한 몇백억 돼봐요. 밥 먹는 것도 레벨이 달라요. 뭐 맨날 뭐 먹으러 다니지 아니면 어디 좋은 데 다니지 이런 고민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들도 못 살 거 없잖아. 근데 오히려 그 친구는 좀 스케일이 컸던 것 같아. 남들 뭐 할 때, 에이, 뭐, 되는 대로 살자 하면서 좀 대담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니까 더 잘해. 근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가면 나도 가야지. 나도 취직할 때 되면 나도 해야지. 그리고 부모님들, 아이고, 우리 아들 뭐 그래도 직장 다니네. 그 소리 들으려고.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한테 맨날, 너는 뭐 되려고 맨날 이렇게 사고치고, 뭐 한다고 쫓아다니고, 좀 안정적인 직장 다니지 맨날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일이 되니까 돈을 빌리는 데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빚지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요. 당연히 빚지고 사는 거야. 빚지는 걸 하나의 그 과정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냥 고민이 있어도 고민이 아니더라고. 나는 그게 고민 같은데 인생이 고민이 없어요. 뭐 인생 사는데 빚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냐. 빚은 원래 태어날 때 뭐 부모님한테 빚지고 사는 거 아니니 뭐 이러더라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빚은 빚이 아니라니까. 그냥 근데 그거를 빚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름이다.